일본인들의 역사 왜곡은 뿌리 깊습니다. 한국에서 고대인이 유래하고 문명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발악에 가까운 발악을 합니다. 특히 고대 일본인들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저 멀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사실을 곧 죽어도 강조합니다. 최근 도쿄대학 교수가 이것을 증명한다고 나서서 펀딩을 통해 일본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성공리에 마무리를 했는데 결론을 이상하게 내리면서 일본인들이 내 돈 돌려달라고 항의한다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일본인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집착은 거의 병적입니다. 한국을 강제 합병한 후에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고대 역사 자료 20여만 권을 불태우고 광개토왕 비에 회를 치라고 변조한 것을 스스럼없이 한 일본입니다. 급기야 임나 일본 부설까지 조작해서 1880년대 정한론으로 발전하고 결국 한국을 강점한 근거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가야가 고대 일본을 통치하고 수많은 가야 문명을 남겨놓은 것을 거꾸로 왜곡해 가야를 통치했기 때문이라고 왜곡하는 거죠. 이렇게 역사 자료를 불태우고 위조하고 변조하는 것은 부지런히 하는데 유전자 정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의 유전자가 한국인에게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기겁을 합니다. 최근 게놈 프로젝트까지 완성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수세에 몰릴 때 도쿄대학의 요스케 교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고대 일본인은 대륙을 도보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도쿄대학 박물관의 아마노 요스케 교수가 실험에 나섰습니다. 3만 년 전의 항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걸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6천만엔, 약 6억 7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받은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도쿄대학 교수가 직접 나서서 최초의 고대 일본인이 저 멀리서 배를 타고 왔던 모습을 재현한다고 하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유래된 유전자가 아니라 저 멀리 캄차카 반도와 바이칼 호수에서 기원되었다고 주장한 일본인들이니까요. 요스케 교수는 일본의 고대인들이 3만 년 전에 그 험한 바다를 지나서 무사히 일본 땅에 상륙한 사피엔스 일본 상륙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 열도의 첫 번째 사람이 대륙에서 도보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 찾아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인류 역사의 큰 도전이었던 바다 항해가 3만 8천 년 전에 일본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침반과 GPS도 없이 어떻게 일본 땅을 찾아왔는지 그때의 배와 기술을 재현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대만과 오키나와 루트를 항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들어오려면 한반도와 홋카이도 대만 등의 코스가 있다고 하면서 대만과 오키나와 코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스케 교수는 대만의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구합니다. 신세를 진 대만의 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서 대나무를 선택하고요. 그리고는 별의 위치와 파도와 바람의 흐름을 보고 방향을 확인합니다. 요스케 교수는 이렇게 일본의 고대 선인들은 나침반과 GPS가 없어도 자연 속에 있는 사인을 잘 읽어내면서 살았다. 이런 고급 능력을 우리 조상은 가지고 있었다 라고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보수적이거나 소심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의 조상들은 저 먼 바다를 건너서 섬을 개척했다. 그러면서 고대 일본인들도 미지의 땅을 위해 이런 지혜를 발휘했다. 지금 C19도 힘든 미래가 보인다. 우리는 고대 일본인들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미지의 섬을 목표로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스케 교수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본인의 조상이 한반도에서 온 사실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인류의 기원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아프리카에서 싸우고 있는 동물계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인간도 대립 없이 세상을 실현하는 것은 곤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같은 조상을 가진 동료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가치와 아이디어를 다양성으로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쩌면 요스케 교수는 더 정확한 한반도에서 출발해서 일본 땅에 도착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산이나 목포 등의 산에 올라가서 일본을 내려다보면서 배를 만들고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재현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저 멀리 대만까지 가서 오키나와를 향해 항해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스케 교수는 일본인들이 죽어도 듣기 싫어하는 말인 한반도에서 건너왔다. 험한 바다를 건너오는 일본 고대인의 지혜는 한반도인의 지혜다.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펀딩한 일본인들은 요스케 교수의 이상한 결론에 흥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인은 저 멀리 캄차카 반도에서, 또 저 멀리 바이칼 호수에서, 또 저 멀리 아메리카 인디언에서 온 핏줄이라고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돌변해서 프로젝트 설명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라, 대만 루트를 재현했다고 해라, 일본의 공룡과 개, 고양이, 원숭이는 어디에서 왔는지 배 타고 끌고 와봐라,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쪽에서 일본에 도착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NHK에 의해 밝혀졌다. 무슨 헛소리냐. 일본은 중국,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인상과 골격을 가지고 있다. 곧 죽어도 한국인은 북방 계열이고 일본인은 남방 계열이다 라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일본인인 조모니는 남방 계열이며 한국과 다른 유전자라는 거죠. 그동안 일본인들은 일부 유전자 정보를 언급하면서 고대 조모닌의 유전자는 북시베리아와 사할린을 거쳐서 내려왔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서 일본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인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빙 돌아서 배 타고 정착한 특별한 고대인이다 라는 식입니다. 그동안 이런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계속 퍼나르다가 2019년에 대형 사고가 생깁니다. 작년 5월에 일본에서 홋카이도 유적지에서 발견된 조모닌의 게놈 분석 자료가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는 고대 일본인 DNA 연구의 기본이 될 것으로 보고 학계의 깊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중국 대륙의 한족보다는 한반도의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우익의 충격과 붕괴, 이런 역시 우리의 조상은 한국인이잖아 등 요란스러운 반응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생쇼를 하는 일본인들이 도쿄대학 요스케 교수의 결론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온갖 역사 왜곡과 변조에 열을 올리던 일본인들은 이제 부끄러움조차도 모르는 섬나라 종족이 되었습니다. 진실 앞에 떳떳하게 살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역사를 가진 국가, 바로 필리핀. 스페인 왕실의 지원 아래 전 세계를 탐험하던 탐험가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1565년부터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스페인은 무려 330년 동안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필리핀에는 수많은 스페인식 문화와 카톨릭 종교 및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혼자 힘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이 불가능해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스페인군을 몰아낸 미국의 식민 지배를 대신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4년 동안이나 말이죠. 자, 그런데 필리핀의 불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필리핀을 침략해 미군을 몰아냈고 3년간 필리핀을 식민 통치하게 됩니다. 일본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한 기간은 스페인이나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짧았지만 필리핀에 입힌 실질적인 피해는 가장 컸습니다. 일본과 달리 스페인이나 미국은 필리핀에 주둔하는 동안 교회와 학교를 세워 스페인어와 영어를 전파하고 서양식 경제정책과 인프라 건축 기술 등을 물려줬는데, 일본은 이들과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제시대 동안 사망한 필리핀 군인과 시민은 110만 명이 넘고 재산 피해는 7조 7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친일파인 호세 라우레를 앞장세워 개정부를 수립하고 바지사장 노릇을 맡겼습니다. 마치 필리핀 정부가 수립된 것처럼 보이게 해 필리핀 국민들을 수월하게 통치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제시대가 끝나고 필리핀은 또 한 번 믿기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유럽, 미국, 중국보다 더 우선적으로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선택을 하죠. 이 때문에 필리핀에는 미국차나 한국차, 독일차가 아닌 일본차가 필리핀 거리를 가득 채웠고, 특히 토요타, 미쓰비시, 닛산이 점유율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동안 필리핀 정부도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필리핀 북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지만 주 필리핀 일본 대사관이 유감 표명을 한 당일 즉시 철거할 만큼 일본을 우선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필리핀의 태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죠.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잭팟을 터뜨리면서 동남아 내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막강해지고 있는 데다가
필리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필리핀에 투자한 금액은 9,976억 원으로 일본의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중 유독 제조업이 빈약한 국가가 바로 필리핀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 한국이 필리핀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정부가 주문한 2,600톤급 호위함 호세리젤함을 무려 4개월이나 앞당겨 완성시켜 필리핀으로 인도했고 마스크 2만 개와 손소독제 2,000개 등 수많은 방역 물품들을 함께 실어 보낸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 국민들은 감동의 눈물을 쏟으며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필리핀의 교역은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필리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무려 54%나 감소했다. 특히 일본의 철강, 배선, 철 산업이 85.6%, 금속 78.2%나 폭락했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 내 일본의 파워가 최근 급속히 약해지는 반면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막강해지면서 최근 한국이 그동안 수년 동안 실패했던 필리핀과의 FTA 합의까지 성공시켰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여항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필리핀의 세페리노 로돌포 통상산업부 차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필리핀 FTA 협상 계획과 일정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로써 최종 타결이 되면 한국이 필리핀산 바나나와 망고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필리핀의 한국산 자동차가 0%의 관세로 판매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 필리핀 매체는 한국과 필리핀이 한 번 더 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한다 라며 한국이 필리핀에 진단키트를 제공해준 덕분에 일일 진단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한국 전쟁에 참여한 필리핀 참전 용사들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통해 한국이 마스크 5만 개를 기증해줬다 라며 한국에 감동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본이 30년 넘게 공들인 200조 원 규모의 동남아 시장,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한국 기업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이제는 일본의 앞마당이 아닌 한국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